이런 류마티스 질환을 치료할 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집중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병원만의 류마티스 집중 치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모든 질환이 마찬가지지만 진단이 정확해야 그에 맞는 치료를 정확히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진료를 하다 보면은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데 진단을 못 받고 오신 분도 계시고, 류마티스 질환이 아닌데 류마티스 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류마티스 약을 드시는 분도 있거든요. 첫 번째 경우,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데 류마티스 진단을 못 받는 경우에는 치료가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치료를 못 받음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병증들 생길 수가 있거든요. 류마티스 관절염은 발병 2년 내에 관절 파괴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관절이 망가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장기에 영향을 미쳐서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류마티스 질환이 아닌데 류마티스 질환으로 오인해서 관절 류마티스 약을 드시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게, 모든 약에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만 류마티스 약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탈모가 생긴다든지 소화기 장애가 생긴다든지 피부 발진이 생긴다든지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원래는 없어도 되는 거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경우 모두에 있어서 정확한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같은 류마티스 질환 중에서도 다른 질환으로 오인해서 진단을 받고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류마티스 질환은 초기에는 다른 질환들과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고, 저 역시도 어떤 경우에는 이 질환이 정확히 어떤 류마티스 질환인지 약간 헷갈리는 경우도 있고, 류마티스 관절염과 루푸스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류마티스 관절염과 척추 관절염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정확한 치료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집중 치료를 하는 거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관절 주사 치료를 통해서 빨리 단시간 안에 통증을 호전시키는 방법이 있겠고요. 전신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수액 치료를 통해서 염증을 좀 더 빨리 가라앉히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 부위에 따라서 손가락 붓기가 심하고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체외 충격파 치료를 통해서 손가락 염증을 치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침 치료나 필요한 경우에는 한약 치료를 통해서 염증과 통증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질환이 있으신 환자분들은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염증이 굉장히 심해서 고통이 극심하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류마티스 질환을 치료할 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집중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류마티스 약을 쓰다 보면은 잘 듣는 분도 계시지만, 류마티스 약을 쓰고 용량을 늘리고 다른 약으로 교체해도 염증이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류마티스의 질병 활성도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고 계속 좀 높은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런 치료들을 통틀어서 표적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특정 사이토카인이나 아니면은 특정 세포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표적 치료제 라고 하는데, 이런 표적 치료제에는 크게는 주사제, 생물학적 제제라고 불리는 주사제가 있고, 그 외에는 표적 합성 항류마티스제라고 해서 먹는 약이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치료들을 하게 되려면 치료하기 전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도 많고, 결핵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잠복결핵 검사도 해야 되고, 예방접종도 여러 가지, 대상포진이라든지 폐렴구균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예방접종도 잘 챙겨야 되고, 주사를 맞거나 약을 복용하는 그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질병 활성도에 대한 점수를 매겨서 기재를 다 해야 되고, 그런 주사제들은 굉장히 고가이기 때문에 이런 고가의 약제를 미리 병원에서 준비를 해놔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런 약물들은 보험
약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삭감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병원에서는 잘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병원에서는 일반적인 류마티스 약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환자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통증과 염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제제나 표적 합성 항 류마티스제 이런 약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표적 치료 같은 경우에는 당일 검사, 당일 치료가 좀 불가한 게 결핵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결핵 검사는 당일에 결과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잠복 결핵이 있다면 잠복 결핵 치료를 어느 정도 한 뒤에 표적 치료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당일 검사, 당일 치료가 어렵고, 그리고 또 대상포진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한 뒤 1개월 후부터 약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약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전에 병원이나 다른 곳에서 잠복결핵 검사에 대한 결과가 있다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많습니다. 류마티스로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치료하다 오신 분도 계시고, 다른 류마티스 병원에서 치료받다 오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류마티스 병원이 아닌 일반 정형외과나 통증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이 오시게 되면 일단은 현재 질환에 대한 평가를 이제 다시 하게 되고, 진단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현재 상태는 어떤지 검사를 해보게 되는데, 처음에는 집중 치료를 통해서 증상을 빨리 호전시키고 약물 조절을 통해서 적절한 약물을 사용하고 치료를 하게 된다면 좀 더 빨리 호전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류마티스 내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인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병원 안에 혈액 검사를 당일에 볼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병원에서 관절이 많이 아플 때 주사 치료를 잘 해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관절 초음파가 있는 병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 중에서 표적 치료가 가능한 병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